안녕하세요. 저는 2020 오픈소스 컨트리뷰턴에서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 멘티로 활동한 정주원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가 오픈소스 컨트리뷰턴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이며 이번 2020 오픈소스 컨트리뷰턴을 계기로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다 내세울 것 없이는 프로필이지만 여러가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자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제가 2020 오픈소스 컨트리뷰턴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 여름까지만 해도 오픈소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았으나 그 명확한 정의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료로 배포되고 누구나 수정하여 재배포할 수 있다. 단지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이라는 수업을 개설하신 것을 보고 이 수업을 통해 오픈소스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수강 신청하였고 이 선택은 저에게 아주 큰 도약점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오픈소스 동향에 대해 조사하라는 과제를 많이 내주셨고 오픈소스에도 라이선스가 있다는 것, 오픈소스는 주로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한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제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여러 개발자 커뮤니티, 사용자 커뮤니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과제를 위한 자료조사용으로 커뮤니티에 가입했는데 해당 학기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겸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개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느 순간 저도 오픈소스에 기여를 해보고 싶다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아주 커다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어떤 오픈소스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특정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저장소에 들어가 새로운 컨트리뷰터를 위한 안내 페이지를 읽어보아도 어떻게 시작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감이 오지 않았죠. 깃허브에 올라와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너무 어려워 보였고 초보자들이 기여할 수 있는 이슈로 남겨놓은 베스트 퍼스트 이슈조차 도저히 제 실력으로는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관심만 가진 채 시간을 보내던 중 한 커뮤니티에서 2020 오픈소스 컨트리뷰턴이라는 활동에 멘티를 모집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름만 봐도 오픈소스에 기여를 해볼 수 있는 활동인 것 같았고 멘티를 모집한다는 건 멘티를 도와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는 거구나 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상세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는 오픈소스 컨트리뷰션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 개발자와 함께 6주 동안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본 순간 완전히 이거다 싶었습니다. 오픈소스 컨트리뷰턴을 통해서라면 저도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참여를 다짐했습니다. 오픈소스 컨트리뷰턴에는 20개가 넘는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제 관심을 끄는 프로젝트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드에 대한 기여를 할 자신은 없기도 했고 이왕 활동하는 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프로젝트에 참여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한다는 큰 기대를 갖고 말이죠. 2020 오픈소스 컨트리뷰턴 활동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활동에 참여할 멘티들이 선정된 후 전체 멘티들이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이 있었습니다. 사전교육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었으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Git 사용법에 대한 설명과 실습이 진행되었는데요. 가장 간단한 커밋부터
리베이스까지 필수적인 기능 위주로 실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같이 모여 프로젝트별 발대식이 진행되었는데요. 발대식에서는 이전에 오픈소스 컨트리뷰턴에 참여했던 선배 개발자들의 경험담을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프닝 영상 시청 후 저희가 참여하게 될 우분투 한국어 번역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우분투라는 리눅스 배포판에 대한 소개부터 우분투 한국어 번역 프로젝트는 깃이 아니라 런치패드를 통해 진행된다는 것과 같은 컨트리뷰턴 활동의 전반적인 진행 방향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깃헙밖에 안 써봤는데 런치패드는 또 뭐지? 하며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멘토님들이 잘 이끌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컨트리뷰턴 활동을 하기에 앞서 컨트리뷰턴 활동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받고 번역팀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깃이 아니라 런치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런치패드에 가입하였습니다. 런치패드는 우분투 원 계정을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분투 원 계정을 가지고 있어 따로 가입하는 과정 없이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GPG 키를 이용하여 코드 오브 컨덕트에 서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 GPG 키를 생성하여 키 서버에 업로드하고 런치패드에 등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코드 오브 컨덕트에 서명하여 런치패드에 업로드하였습니다. GPG 키, 코드 오브 컨덕트 이런 것들은 저에게 너무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멘토님의 설명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니 금방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 요건입니다. 저희는 런치패드에 가입할 때 이름을 영문으로 작성하였고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의 메일링을 구독하였으며 GPG 키를 통해 코드 오브 컨덕트에 서명을 하였는데 아직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 가입을 위한 자격 요건에 한 가지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르마를 50점 이상 쌓는 것이었는데요. 카르마는 런치패드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활동 점수입니다. 아직 번역팀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번역이 아니라 번역 제안만 할 수 있었는데요. 번역 제안으로도 카르마를 얻을 수 있어 저희는 번역팀에 가입하기 위한 카르마도 쌓고 번역 활동에 대한 감도 잡을 겸 번역 제안 실습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이트, 낯선 UI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죠? 이런 사소한 질문들을 많이 하였으나 차차 익숙해져가며 혼자서도 잘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르마는 번역 작업을 한 직후 바로 반영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일괄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번역팀 가입을 위한 50점이 채워졌는지 알 수 없어 양을 신경 쓰지 않고 실습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번역팀 가입이 승인된 후 확인해보니 번역 실습 당시 50점을 훨씬 웃도는 500점이 넘는 점수를 쌓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 실습을 마친 후 저희들은 컨트리뷰턴 활동 기간 동안 매주 이만큼 번역 활동을 하겠다는 활동 목표를 정했고 본격적인 번역 활동을 시작할 패키지를 정한 후 오프라인 교육을 마쳤습니다. 돌이켜보면 번역 실습 때 멘토분들께 사소한 것 하나하나 질문해가며 번역 작업에 익숙해진 이 시간이 6주 동안 각자의 공간에서 컨트리뷰션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때 익힌 것을 바탕으로 저희는 각자의 일상에서 각자 여유가 되는 데에 컨트리뷰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 활동의 특성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멘티들끼리 시간 조율을 할 필요 없이 각자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시간 조율의 어려움 없이 각자 편한 시간에 활동하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서로의 활동이 너무 무신경해져서 누가 뭘 얼마나 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개인 플레이가 된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번역을 하다가 때로는 번역에 대한 질문이 생길 때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다이어를 마주칠 때, 특히 그 중에서도 둘 이상의 의미로 문장이 자연스럽게 해석될 때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헷갈렸고,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 차이로 형식 지정사 순서가 꼬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같은 작업상의 이슈도 있었습니다. 또 질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번역한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 피드백을 받고 싶은 경우도 있었죠. 번역해야 할 단어 또는 문장에 대하여 이것이 어느 저장소 어느 파일 몇 번째 줄에 있는 문자열이다 라는 정보를 명시해주는 패키지의 경우 해당 패키지 저장소를 검색해보고 찾아 들어가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모호함을 줄일 수 있었지만 아무 맥락 없이 패키지 이름과 그 문장만으로 유추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때면 우분투 커뮤니티 슬랙의 컨트리뷰터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채널을 통해 멘토분들과 소통하며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번역을 찾아갔습니다. 저희들의 질문에 대한 멘토분들의 빠른 피드백과 답변으로 궁금한 점은 금방 해소되었으며 저희가 따로 질문드린 것 외에도 멘토분들이 번역 리뷰를 하면서 발견된 이슈를 안내해 주셨고 이런 피드백을 통해 6주 동안의 활동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발대식 다음 주부터 6주 동안 진행된 2020 오픈소스 컨트리뷰톤의 공식 컨트리뷰션 기간은 9월 14일로 마무리되었으며 그 뒤로는 지금까지 했던 활동을 정리하고 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분투 한국어 번역팀에서는 제가 멘티 대표로 최종 발표를 하였는데 그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저 달려오던 지난 활동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새삼 느껴지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멘티마다 정말 천차만별인 번역량을 보며 오프라인 교육 때 각자 상황과 역량에 고려하여 설정한 목표 대비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궁금해져 그 달성도를 조사하여 최종 발표에 첨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멘티들이 번역을 통한 기여를 코딩을 통한 기여에 비해 너무 만만하게 보고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여 낮은 달성도를 얻었을 것이라 추측하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번역 목표를 높게 잡은 멘티일수록 달성도도 높은 경향이 있어 의아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며 활동이 개인 플레이처럼 진행된 것 관련하여 번역률이 낮은 멘티의 경우 참여를 독려하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식의 피드백이 있었다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그 멘티 본인에게도 보다 더 유의미한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6주의 컨트리뷰톤 기간 동안 멘티들은 총합 4,636개의 번역 기여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2명의 멘티가 전세계 우분투 컨트리뷰터 기여도 순위를 매긴 탑 컨트리뷰터 랭킹의 번역 부문에서 상위 20명 안에 드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만 하던 제가 이런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것이 스스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번 세미나 발표와 겹치는 내용이 많아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만 혹시라도 제 오픈소스 컨트리뷰톤 최종 발표가 궁금하시다면 오픈업 유튜브 채널의 오픈소스 컨트리뷰톤 재생목록에서 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0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는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에 시상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시상식은 대표 멘티 1명만 참여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 교육을 마지막으로 함께 활동한 팀원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점이 너무 아쉽더군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 멘토님들이라도 뵐 수 있길 기대했는데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되네요. 아무튼 여러가지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그만큼 저희가 이루어낸 성과도 많았습니다. 우분투 한국어 사용자 수에 비해 번역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요. 비중 있는 주요 패키지임에도 불구하고 번역률이 낮은 패키지들도 있었습니다. 번역할 패키지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멘토님이 그런 패키지를 정리하여 추천해 주셔서
사용자들이 더 필요로 하는 패키지 위주로 많은 번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냅 패키지의 경우 이번 컨트리뷰턴에서 70% 정도의 번역률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번역한 내용은 이번에 출시된 우분투 20.10 버전에 반영되었으며 이로써 많은 우분투 한국어 사용자들이 저희가 번역한 패키지를 사용하신다는 점이 한 사람의 우분투 사용자로서 그리고 번역 작업을 한 컨트리뷰터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그리고 컨트리뷰터는 번역 활동의 지속적인 기여자를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는데요. 컨트리뷰턴 기간뿐만 아니라 컨트리뷰턴 이후에도 꾸준히 번역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멘티들이 있었으며 실제로 공식 활동 종료 이후 10월, 11월에도 여전히 번역 활동을 하고 있는 멘티들이 있습니다. 저는 11월 초까지는 틈틈이 기여하다가 요 몇 주 바쁘다고 안 들어갔는데 세미나 발표 준비를 하다가 접속해서 훑어보니 최근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멘티분들이 있더군요. 문득 만약 오픈소스 컨트리뷰턴에 참여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혼자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전히 시작하는 것도 다 겁먹고 시작하더라도 잘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고 기여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확신이 없고 이대로 저장하면 되는 것인가 하며 결국 오래가지 않아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멘토님들 외에도 커뮤니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으며 나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건 낯선 분야에 발을 들일 때 큰 힘이 되기 마련이죠. 저는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기 위한 튜토리얼이라고 생각합니다. 컨트리뷰터 기간은 끝났지만 멘토분들의 가이드 삼아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의 방법을 알았으니 오픈소스 컨트리뷰턴 활동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튜토리얼이 끝나고 본 게임이 시작되듯 본격적으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컨트리뷰션을 시작할 때입니다. 앞으로 오픈소스 생태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